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자, 마이크 테스트. 소리 들리나요? 하나 둘 셋 넷. 소리 들리나요? 오케이. 오케이. 그 학원에서 그 뭐냐면은 그 뭐냐? 아유, 말이 생각이 안 나냐 이거. 아유, 말이 생각이 안 나냐. 아, 그래. 우편으로도 갔을 거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밴드, 지금 이 밴드에도 내가 첨부 문서를 올린 게 이게 있거든요. 요거. 아, 연습 문제집 해야겠죠? 연습 문제집. 그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하고요. 여러 학교들의 기출 문제를 엮어 놓은 건데 중요한 건 내 모든 문제에는 해설이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래서 스스로 공부가 부족하다고 하는 분들은 최대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밴드에도 있고 이렇게 뭐 우편으로 받았을 수도 있는데 뭐 지금 현장에 오신 분들은 제가 한번 다시 드렸어요. 이거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여전히 내 전화번호가 있거든.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요 카이스트 해설집, 그러니까 이게 카이스트에서 제시한 그 파일은 조금 설명이 난잡해요. 이게 학생들을 위한 그 해설지가 아니고요. 교육부 제출용 해설지여서 약간 이렇게 볼 때 좀 이렇게 어색해요. 보면 이게 누구한테 보고하는 것 같은 뉘앙스로 돼 있거든요.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는 이게 내가 다시 새로 정리를 한 거니까 요거 이제 필요하시면 나한테 또 이렇게 이렇게 또 카톡을 하시면 이거 보내드릴게요. 그죠? 근데 요거는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냥 그 안 드렸어요. 안 드려 내가 약간 뭐라고 보안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안 드렸기 때문에 원하시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 네, 그다음 12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이고. 자, 12번 문제는 기체 반응 양론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다? 야, 아무나 카이스트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수준 문제입니다. 이 기체 반응 양론 문제는 차라리 누가 훨씬 어렵죠? 수능이 더 죽이죠. 이게 뭐 잘은 모르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영재고 과학고 다니는 학생들이 수능 무시하는 수 있어요. 무시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나는 근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해야 돼요. 수능 문제 중에 꼭 2개는 환장하게 만들죠, 사람. 미친 문제들이 있어요. 수능에 딱 20개 중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교육 과정에서 가리키는 범위 자체가 너무 좁아서 너무 뭐 할 게 없어서 그게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그 문제 20개 중에 2개는 사람 미치게 만들어요. 그런 게 꼭 2개씩 들어가요. 근데 그것도 아주 깊은 어떤 그 학문적인 그 원리 이런 걸 묻는 게 아니고요. 진짜 지랄 같은 테크닉. 이상한 테크닉을 묻는 이거
활용하는 그런 게 나와가지고 사실은 기체학으로는 수능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차라리 수능 기출문제집을 푸는 게 뭐 더 나은 게 아주 쉽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내가 붙여놓은 해설제 정도만 보시면 뭐 누구든 쉽게 할 수 있는 거라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헤잇 13번. 바로 철의 재련 과정.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의 재련 과정이 어디 나오죠? 바로 공교육 교과과정 화학 1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수능 치는 사람들은요, 이거 관련해서 연습 문제 여러 수십 개씩 풀어봤을 거예요. 수능에 꼭 하나씩 초반에 나오거든요. 그 뭐 인류 역사의 화학이라고 해서 처음에 보시면은 뭐 불의 발견, 뭐 불의 발견 이게 이상하다. 뭐 불의 발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암모니아의 합성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과 함께 수능 교과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철의 재련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차라리 이쪽은 그 영재고 과학고 다니는 학생들은 오히려 약간 어색하고요. 왜냐면 일반학 책에는 이게 잘 안 나오거든요. 오히려 어색하고 일반계고 학생들은 굉장히 익숙한 어떤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포인트 내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의 개정 과정. 첫 번째 1. 목적. 자, 철의 재련 과정을 왜 하려고 하는 거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얘를 이렇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저게 최종적인 우리가 원하는 결과인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Fe2O3 얘를 칭하는 이름이 뭐냐면 바로 그 유명한 철광석이죠. 철광석. 그래서 철광석을 이렇게 어쨌건 재련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철을 얻고 싶다. 이게 우리의 원대한 목표인 거지. 그런데 요거에 아주 크나큰 어떤 걸림돌이 있네요. 뭐가 걸림돌일까요? 이 반응에 걸림돌이 있어요. O3는 뭐야? 미쳤구나. O2. 이 반응에 걸림돌이 있어요. 뭐가 걸림돌일까요? 이 반응에 큰 걸림돌. 이거 화학원 교과서에 나와요. 뭐라고? 아하. 화학원 교과서에 나와요. 교수들은 이런 거 묻는다니까요. 옛날에 그 면접 문제 중에서 쇼킹한 거 교수가 물었었는데 알아요? 자, 이거하고 관계는 없는데 면접 문제의 개성을 아주 특징을 보여주는 문제예요. 추가 문제 중에 뭐가 있었냐면 놀라지 마세요. 이게 있어요. 퀴즈. 이거하고 관계는 없는데 이게 이제 심층 면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바로 탄소하고 탄소의 결합 에너지 얼마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교수가 물었어요. 얼마예요? 탄소 결합 에너지 얼마예요? 350kJ/몰이에요. 왜 교수가 이걸 물었을까요? 화학 원 교과서, 일반화학 책도 아니고요. 그냥 공교육 과정의 화학 원 교과서에 탄소화물이라는 챕터가 있죠. 조그맣게. 거기에 교과서 옆 구석탱이에 탄소 사이의 결합 에너지, 단일 결합일 때, 이중 결합일 때, 삼중 결합일 때 결합 에너지가 참고 자료 옆에 나와 있어요. 정말이라니까요. 그러면 교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교수들은 나와 있구나. 그럼 다 아는구나 하고 묻는 거예요.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뭐야 이렇게 그냥
예?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학생 탄소탄소 단결합 에너지 얼마? 이 물어요. 그럼 뭐라고 답할 거예요? 힌트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면접 문제의 어떤 속성을 보여주는 예시인 거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수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책에 있으면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조그맣게 있으면.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목적이긴 한데 실용이 어려운 이유가 화학원 교과서에 나와! 안 읽어봐서 그렇지. 바로 1300도씨예요. 너무 고온 조건이라 too expensive. 저 반응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저걸 할 때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저게 저 철의 재련 과정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화학은 교과서에 보면 나온다고. 그럼 이런 걸 물을 수 있다니까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교수가 아유 그냥 뭐 열 가해가지고 이렇게 역반응 시키면 되는 거지. 왜 이상하게 막 코크스 넣고 그래요? 라고 물으면 저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퀴즈. 이제 또 다른 정식 퀴즈. 철기 시대보다 청동기가 먼저인 이유가 뭐죠? 이거는 아주 교수들이 많이 물어던 문제예요. 철기보다 청동기가 먼저인 이유? 온도가 높다 낮다 이거는 기술 선생님이 물었을 때 답하는 거고요. 화학과 교수가 물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 재련 온도가 이쪽이 조금 더 높고요. 이쪽이 낮은 건 맞아요. 근데 그거는 기술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고요. 화학과 교수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물론 화학 반응하고 관계가 없는 건 아닌데 철의 재련, 재련 온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약간 기술적으로. 근데 그것보다 더 극복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 때문이에요? 화학과 교수가 묻는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철기는 철이라고 하는 거고요. 청동기는 무슨 문명이에요? 구리 문명이죠, 구리. 구리에다가 약간의 주석을 섞은 건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첫 번째 1. 우주에는 철이 더 많아요, 철기가 더 많아요? 우리 우주에는. 우리 전 우주에는 철이 더 많아요, 철기가 더 많아요? 아니, 구리가 더 많아요? 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죠? 이유를 묻는다면? 왜 철이 더 흔하죠? 이유를 묻는다면? 첫 번째 1. 첫 번째 1. 약간 전문적인 수 있는데 핵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핵결합 에너지가 철이 훨씬 더 큽니다. 사실은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핵결합 에너지가 가장 큰 게 바로 철입니다. 핵을 구성했을 때 그 안정화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을 구성했을 때의 안정성이 철이 제일 큽니다.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이겁니다. 뭐 때문이죠? 이게 사실은 이거는 오히려 그냥 아는 체 하는 얘기고요. 더 중요한 얘기는 이 두 번째입니다. 그게 이겁니다. 그게 이겁니다. 네. 핵결합 에너지가 철이 가장 크기 때문에 철을 넘어서려고 하면 엄청난 고압과 고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초신성 폭발이나 뭐 등등등이 필요한 거고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요. 이거 단순한 걸 답하지 못해. 왜요? 바로 원자 번호가 더 작기 때문입니다.
원자 번호는 어떻게 해야 커집니까? 양성자는 어떻게 해야 많아집니까? 뭉쳐야 많아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잡아요. 따로따로 있을 확률이 커요. 따로따로 있는 애가 뭉쳐질 확률이 더 커요. 확률적으로. 따로따로 있을 확률이 커요. 뭉쳐있을 확률이 커요. 따로따로 있을 확률이 더 많지. 왜 굳이 힘들게 뭉쳐요?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크다는 얘기는 원자들이 뭐 양성자를 이용하건 중성자를 이용하건 걔네들이 반드시 핵융합을 해야 원자 번호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핵융합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거여서 일어날 확률이 낮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전 우주에서 가장 많은 원소는 그러면 수소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왜? 수소의 원자 번호가 가장 뭐하니까? 가장 작으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은 이거고요. 거기에 약간 전문적인 얘기를 더 하자면 바로 이제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그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핵결합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 언급 정도만 하시고요. 교수가 묻는다면 가장 이게 더 좋은 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지구에도 당연히 구리가 많겠어요? 철이 많겠어요? 당연히 지구엔 철이 많아요. 철이 많은데도 왜 구리를 이용하는 문명이 먼저 등장했냐는 거죠. 바로 이 반응성 차이 때문입니다. 구리와 철 중 어디가 반응성이 더 크니까? 철이 반응성이 더 크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철은 우리 자연계에서 100%니까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100% 어떻게 존재한다? Fe2O3로 존재합니다. 물론 완전한 100%는 아니고요. 대략 거의 대부분 Fe2O3로 존재합니다. Fe2O3가 이름이 뭐라고 했지? 이름이 철광석이요. 철광석. 그런데 이 철광석을 우리 일상생활 표현으로는 뭐라고 할 수 있죠? 철광석은 이제 산업 용어고요. 우리 일상 표현으로 뭐예요? 녹이 녹. 철에 녹 쓴 거 알죠? 그럼 우리 주변에 철 녹 쓴 거는 귀에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어요. 흔하게 볼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철에 녹 쓴 건 물성이 어때요? 물성이. 물리적 성격이. 그 철이 녹 쓴 건. 누구도 알잖아요. 녹 쓴 거 보면 이렇게 손으로 띡띡 끌고 보면 어때요? 부슬부슬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생각해봐. 얘 물성은 어때요? 부슬부슬하고 색깔도 어떻게 뿌그죽죽 하잖아. 근데 얘는 색깔이 어때? 색깔이라고 보다는 그 금속성. 이게 탱탱한 그 금속성 있잖아요. 광택도 있고요. 그럼 생각해봐. 지금이야 우리가 지식으로 배워서 알지. 20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라고 쳐봐. 그 뿌슬뿌슬한 철광석에서 반짝반짝한 이 금속성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상상할 수도 없는 거야. 뭐 재료 논도 그건 나중 일이고 상상을 할 수가 없다니까. 그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구리는 자연계에서 당연히 양이 많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적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계에서 소량이긴 하지만 순수한 상태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 순수한 상태라는 게 뭐겠어요? 뿌슬뿌슬한 녹이 아니고요. 반짝반짝한 금속성이요. 그러니까
물론 구리도 자연계에서 구리 산화물이 흔하긴 하거든요. 좀 더 흔하긴 한데 아주 소량 반짝반짝한 구리 형태로 존재해요. 그래서 이게 막 땅 파면 큰 바위에 구리가 반짝반짝한 금속으로 이렇게 발견이 된다고.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 뭐지? 이럴 거 아니에요. 뭐지? 이런 거 막 손으로 끌고 보기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사람은 상상하기 시작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재련 온도가 높다 낮다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왜? 인간은 한번 상상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 불가능한 게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뭐가 먼저 온 거야? 청동기가 먼저 온 거야. 뭐 재련 온도가 높다 낮다 그거 틀린 말은 아닌데 화학과 교수한테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청동기가 먼저 온 것이다. 라는 것을 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 F2O3에서 철의 산화수는 얼마일까요? F2O3에서 철의 산화수는 3 플러스입니다. 왜? 산소가 2 마이너스인가? 이니까요. 그럼 여기서 퀴즈. 철의 산화물 중 철광석 말고요. 자철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철광이 뭐죠? 자철광? 바로 자석의 원료입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 초등학교 때 그 꼬마 막대 자석 갖고 놀았던 거 기억나요? 거기에 막 철가루 묻혀가지고 막 이상한 막 움직이는 것도 보고 막 N극 S극 막 붙고 안 붙고 있잖아요. 그 막대 자석. 그냥 문방구에서 살 수 있는 거 조그만 막대 자석 그 성분이 자철광이에요. 알겠죠? 물론 자석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무지막지하게 센 자석도 있는데 그건 초등학교 때 나오진 않죠. 왜냐하면 사실은 무지막지하게 센 자석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초등학교 때 안 다루고 이제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에 있는 애들이 다 자철광으로 되어 있는 자석이야. 자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자석인 거예요. 걔 화학식이 어떻게 됐다? Fe3O4예요. 에서 철의 산화수가 얼마죠? 자, 철의 산화수가 어떻게 되죠? 바로 3분의 8 플러스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산소가 뭐니까요? 산소가 2 마이너스니까요. 얘가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철 하나가 3분의 8 플러스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철광이라고 하는 물질의 산화수는 3분의 8 플러스인데 이때 저렇게 산화수는 분수가 될 수 있나요? 자, 저렇게 산화수가 분수가 될 수 있나요? 결합차수요.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대단한데요. 자, 저렇게 산화수는 분수가 나올 수 있나요? 바로 분수 산화수 가능합니다. 근데 산화수가 분수가 됐다는 게 전자가 뭐 이렇게 막 하나가 쪼개져서 이렇게 나뉘어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전문용어로 믹스트 옥시데이션 스테이트라고 해요. 우리말 번역은 혼합 산화 상태라고 번역을 하는데 Fe3O4는요 이렇게 존재합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 철이 3개잖아요. 얘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철
철 2가, 철 3가가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철은 산화수가 2가 플러스 3가 플러스가 나타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이런 게 이제 바로 이제 전이금속이라고 하는 녀석의 특징이죠. 전형원소는 산화수가 하나로 정해지지만 전이금속은 순차적 이온 에너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산화수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은 2가하고 3가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철 3개가 똑같은 철들이 아니고요. 2가 플러스 하나와 3가 플러스 2개가 섞여서 3개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 산화수가 섞여 있는 경우 평균 산화수가 분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산화수가 분수가 됐다는 얘기는 역으로 여러 가지 산화수가 섞여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런 원리들을 생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산화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입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이런 내용들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알겠죠? 이 철의 재련 과정에서 약간 조금 더 제가 설명할 게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내일 철의 재련 과정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미리 예고를 하는데 한 장 넘겨서 6페이지 아니 한 장 넘겨서 6페이지에 문제 14번 문제 14번 찾았어요? 14번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해설지를 봐도 되는데 트라이 해보는 측면에서 해설지 가리고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완전 짱날 겁니다. 완전 짱날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카이스트에서 제시한 해설지가 사람을 더 혼란스럽게 합니다. 네, 굉장히 난잡하게 풀려 있습니다. 풀려 있어서 이해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한번 트라이를 해봅니다. 이 문제가 내가 봤을 때는 좀 지랄 같다 뭐 이런 느낌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도 내일까지 한번 좀 예습을 좀 해오시기 바래요.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우선 내일 이거 다시 한번 가져오시고요. 내일 또 다른 내용으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잠깐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이렇게 언니도 이렇게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해야지. 안녕.